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녁을 먹을 돈이 사라집니다. K방역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역에 필수적인 백신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국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 그러나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에 투입한 돈이 4년간 무려 80조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4대 강이 들인 공식적인 비용이 22조입니다. 물론 말이 많지만 그래도 4대 강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4대 강이 녹조 라떼니 뭐니 해도 일단 돈을 들인 결과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일자리 80조는요, 어떠한 성과가 없습니다. 50대 일자리는 40만 개 늘었는데 청년 일자리는 10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취업한 학생들은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보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갔냐 물으면 그 누구도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하는 저 또한 도저히 취업이 안 돼서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요.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러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노무현 대통령을 원래 안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뛰어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정치랑 경제는 못했어도 소통은 했거든요. 문제가 터지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뒤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 지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사과를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결국 이러한 풍자들이 웃자고 올린 것이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진작에 이렇게 경제가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경고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한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좌파 연예인으로 알려진 홍석천 씨에 대한 근황이 나왔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은 비웃음도 나기도 합니다. 홍석천 씨는 그 누구보다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영부인과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유명한 황교익도 있습니다. 예상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함께 아시아의 음식들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 자영업자의 대표주자인 홍석천 씨가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영부인과도 친한 만큼 그 영향력도 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작 하는 말이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치자, 특히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교회는 제발 쉬어달라,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도 멈춰달라는 메시지만 내놓았습니다. 절대로 이 모든 정책의 책임자인 문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의 쓴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방역 문제를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식당, 버스, 지하철은 되고 마스크를 쓰는 교회를 탓하니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자 간담회에 자기가 빠졌다며 서운함을 내비춥니다. 2주 전쯤에 나도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오랜 기간 골목상권 살리기와 관련된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초청 명단에서 빠져 아쉽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에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홍석천 씨의 최근 근황이 나옵니다. 마지막 가게를 문 닫은 날 20년 만에 가장 많이 울었다고요.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잘 나가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한때는 이태원에서 가게를 7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 이태원은 홍대 강남에 견줄 정도로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외국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미 8군 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고 2018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험프리스 부대로 이전합니다. 그동안 미군이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안보에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는데 서울에 안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은 서울 중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서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군대를 한국에 투입시켰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57년부터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렇게 60년 가까이 한국을 지켜준 미군 부대를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외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저도 가짜뉴스 중 하나죠. 사실 평택으로 옮기는 합의는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이뤄졌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정부가 그 철수를 늦춰왔고요. 그러나 용산에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자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역 주민의 민원입니다. 미군 병사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평택으로 옮긴 것입니다. 미군들이 없으면 이태원 상권도 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자영업자들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홍석천은 금융위기, 메르스 등 위기란 위기는 다 이겨냈는데 이놈의 방역 문제 앞에서는 버티기가 힘들다며 폐업의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금융위기 때 유럽은 상당수 국가가 파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망해가도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버텼습니다. 현대건설 회장을 해본 사람이니까 경제 위기에도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홍석천 씨는 생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위기를 자기 힘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했기에 자영업자들이 버틸 기둥이 있었습니다. 홍석천 씨가 마지막 가게를 문 닫는 날이 20년 영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문 닫은 가게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당시 현수막에는 당신은 영원한 이태원 전설이다. 좋은 날 좋은 시절에 다시 만나자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이태원의 전설은 문 대통령의 무능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전 정부랑 지금 정권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시절이 살기 좋았냐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업주들이 힘들다 그렇게 설명해줘도 소주성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경제 지식이 있다면 임금 올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소득이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을 해서 소득이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알바생들 임금을 강제로 올려버리니 지금 식당이나 다이소나 영화관 모두가 터치식 기기로 바꾸고 알바생 자른 겁니다. 여러분보다 기기가 더 싸니깐요. 부동산 정책 규제할수록 부동산 값 오른다고 만 번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임대주택 나눠준다는 말 듣고 찬성한 분들이 지금 3040 자영업자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고요. 저는 어떨 때 민주주의가 너무나 밉습니다. 차라리 깨어있는 현자가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이 괜히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21세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깨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 그러나 가족과 다 같이 저녁 외식을 한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 말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시청료입니다. 감사합니다.